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종이 비트코인이라고 봅니다. 종이 비트코인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입니다. 줄임말이에요. 여기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무기한 선물의 상품이 출시가 됐다. 이 상품이 뭐냐? 여러분들 선물 시장 아시죠? 선물 시장이 보통 만기가 있죠? 뭐 3개월물, 6개월물, 9개월물, 만기가 끝나면 다시 스왑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만기가 없는 무기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상품을 이번에 전환한다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 기존에는 이제 3개월 만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예금, 적금으로 따지면은 3개월짜리야. 3개월 되면은 포지션이 딱 종료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요게 3개월이 아니라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럼 롤오버 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선물로 갈아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원래 10년짜리가 있었거든요. 25년도 하반기에 10년짜리가 나왔어, 이미. 근데 이제 이거 10년 만기마저 없애버리고 무제한으로 해버리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바이비트, 뭐 바이낸스, 뭐 OKX 거래소, MEXC 이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하시는 거 있죠? 그게 만기가 없는 거예요. 무제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 미국의 제도권, 시카고 상품 거래소, 뭐 CME 뭐 이런 애들이 바이낸스, OKX 얘네들 잡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무제한 그 만기가 없는 이런 상품들 우리도 출시할게.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을 지네들이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보통 원래 무기한 선물 시장의 거래량이 더 많아요. 당연하겠죠. 트레이더 입장에서 편리할 거고 롤오버 할 필요 없을 거고 그런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는 겁니다. 미국 제도권 내에 있는 애들이.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의 제도권 내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침투하기 시작했냐면 5월 29일이에요. CFTC가 상품거래위원회에서 그 암호화폐 관련된 상품을 계속해서 승인을 내주고 있거든요. 무기한 선물부터 시작해서. 이 말은 즉슨 전 세계 잘 들어. 뭐 케이맨 제도든 아니면 뭐 무슨 본사가 어디에 뭐 섬에 외딴 섬에 있는 건 그런 애들 거 암호화폐 거래소 쓰지 말고 미국 내에서 정당하게 안전하게 규제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거래소들 써. 대신 그런 거래소들은 우리한테 승인만. 뭐 중간중간에 뭐 허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뽀찌나 뭐 사과박스는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뭐 덤이고 지금 그러한 현상이 암호화폐 시장에 열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올라요? 언제 오를까요? 허구한 날 뭐 M2 잡고 뭐 글로벌 유동성 잡고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눌리고 있다고. 왜? 구조적으로만 바뀌고 있어요. 종이 비트코인이 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종이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 한 개 0.001 사토시 하나도 없으면서 가격에만 베팅하는 모든 파생 상품을 종이 비트코인이라 그래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본질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이 비트코인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려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현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매수 압력을 받고 뭐 매도 압력을 받고 이런 압력들이 매수 압력이 더 높아지면서 가격이 끌어올라가는 구조인 건데 지금은 굳이 비트코인 실제로 살 필요 없죠. CME가 됐던 시카고 거래소가 됐던 미국의 제도권 내 이런 거래소들이 ETF 상품이나 무기한 선물 달러로 계산하잖아요. 예전에는 1 비트코인을 서로 왔다 갔다 교환을 했다 그러면 이제 1 비트코인 가치에 걸맞는 달러로 결제하는 거예요. 모든 결제들이 달러로. 그러니까 종이 비트코인이죠. 실제로 이름은 비트코인인데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이 월가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A라는 기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헤지펀드입니다. 두 개로 나눠놨죠. 오프쇼어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미국 규제 거래소는 CBOE, CME,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이에요. 자, 거래 수수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비트코인을 롱치고 쇼치고 거래를 하는데 얘네들은 수수료가 0.04, 0.1이야. 근데 미국의 제도권 내에 있는 거래소들은 수수료가 0.01%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을 샀어. 오프쇼어 거래소에서는 수수료가 0.1이야. 근데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지코인 ETF를 샀네? 똑같은 도지코인이야. 말 그대로 ETF고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수수료가 0.001이에요. 여러분들은 도지코인 이 거래소 가서 도지코인 사시겠어요? 아니면 ETF 사시겠어요? 당연히 ETF 사죠. 혹시라도 이 거래소가 무너지면 망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가 없어요. 기관들은 더군다나 더 못 쓸 거고 개인들은 쓸 수 있겠지만 그리고 혹시라도 SEC에서 걸고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야 너네 무허가 거래소 썼네? 너네 좀 페널티 좀 맞아야겠다. 그러면 미국 기관들이 입장에서는 여기 갈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만 노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달러만 있으면 돼요. 달러. 본질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암호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코인들을 사줘야 돼.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달러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면 64K, 65K 막 올라간다 기분 좋아하죠? 의미가 없어요. 웩더덕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잡아먹고 있다고. 파생 상품이 현물 시장을 잡아먹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막 90K, 막 100K 올라가더라도 그게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의해서 움직인 거다? 그럼 크게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떨어질 때도 10%, 20%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스피 빠졌을 때 SK하이닉스 막 우수수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꼬리가 몸뚱이를 삼켜 먹은 거.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박스권을 못 넘는 거죠. 6만 원에서 7만 달러. 왔다 갔다. 실제로 달러를 갖고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현물 거래소에 들어와서 현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현물 매수세가 없어.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의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지겠죠. 그럼 가격 변동성 또한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가 예를 들어서 베팅을 했는데 포지션이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공매도를 쳤는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포지션 청산을 막기 위해서 현물 거래소에서 현물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가격을. 그걸 쇼스퀴즈라 그럽니다. 근데 현물의 호가창이 얇다 보니까 쇼스퀴즈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예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힘차게 나왔거든요. 이제는 쭉 떨어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살짝 에게 요 정도 나와.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쭉 떨어져요. 요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는. 그리고 아무리 호재가 뭐 뜨고 뭐 좋은 게 뜨더라도 눌러버리면은 주말에 뭐 누르거나 아니면은 선물 시장에서 그냥 눌러버린다? 그럼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든 이더든 현물 거래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현물 수요가 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다. 이 모습이 금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금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그 자본이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걔네도 종이에요. 종이금이에요. 종이금이요. 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금을 서로 주고받고 왔다 갔다 거래하는 게 아니죠. 얘도 금은 딱 넣어놓고 종이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금 시장을 왔다 갔다 통제하고, 종이로 사재 꼈다가 나중에 가격 쭉 올라가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나 비트코인 흐름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월가애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미 24년도 1월 11일 현물 ETF 승인된 이후부터 전 4년 사이클이 다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가 기관들에 의해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26년도는 더 월가 기관들의 색깔이 짙어졌다. 얘네들이 억지로 누른다? 얘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할 때까지 가격을 못 올린다? 그럼 계속해서 누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종이 비트코인 때문에 가격이 못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월가 애들이 올릴 생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든 국장이든 최고점을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못 올라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그렇게 못 올랐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뭐 채굴장 애들 아니면 또 누구 있죠? 뭐 채굴장이나 아니면은 이런 막 그레이스케일 같은 암호화폐 이런 기관들 주요 그냥 좀 그 유명한 플레이어들 걔네들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객 정도가 돼버린 거죠. 바뀌었죠. 월가애들로. 그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비트코인만 못 올라가는 이유를 딱 단적으로 봤을 때 월가애들이 올릴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지금 시점에 다음 사이클이 됐든 뭐 언제 사이클이 됐든 지네들이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는 상품을 준비하고 CFTC, 뭐 SEC 이런 애들 다 가져갈 거 가져가고 자리 잡아놓고 그리고 지네들도 뭐 매집을 하던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쭉 말아 올리겠죠. 그때는 왜 올라가요?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하더라도 올라가겠죠. 자, 그럼 봅시다. 평생 이렇게 될까요? 계속 꼬리가 몸통을 잡아먹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기분 안 좋죠. 야, 내가 수익도 못 냈는데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다른 시선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뭐 업비트든 해외 거래소든 지금 알트코인들이나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엄청 많죠. 이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그 수많은 코인 중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확률적으로 낮잖아. 근데 나중에는 세금을 걷게 되면 정부에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알트코인들을 걸러내주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면 안전한 코인들 이런 것들을 담으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킹을 당하든 뭐를 하든 간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세금을 낸다는 건 어쨌든 정부에서 책임을 져준다는 거야. 세금 내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코스닥도 7월 1일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시가총액별로 나눠가지고 해당 안 되면 상장 폐지 시켜버리죠. 똑같아. 알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을 그 선별적으로 고를 때 100개에서 1개 골랐어야 한다고 했으면은 그때는 10개 중에 1개를 고를 수 있겠죠. 세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그런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월가에 있는 기관들이 자본을 계속해서 넣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 나쁘진 않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미 바뀌었고 성격이든 사이클이든 기관들이 올려줘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 기관들이 지금 애매하게 규제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런 환경들이 개선이 돼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길이 있다고 볼게요. 이게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월가 기관들이 여기 들어와야 돼. 근데 지금은 길이 조금 해. 한 줄밖에 안 돼 있어. 뭐 CFTC든 SAC든 길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길이 한 개니까. 그럼 아무리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싶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더라도 길이 한 개라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나중에는 길이 다 열렸네. 그럼 월가 기관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 암호화폐 시장 파이도 당연히 커지겠죠. 요렇게. 그럼 지금은 당연히 길을 내고 있고 길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나쁘지 않다. 어찌됐든 간에 월가애들이 올려줘야 되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좋은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콧방귀 끼죠? 말도 안 되죠? 왜 그럴까?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낮아서 그럴까요? 상승하지 못해서? 아니요. 인프라가 안 깔려서 그래요. 이 인프라가 깔리려면 온체인 생태계 인프라가 엄청 커져야 돼. 온체인 생태계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말합니다. 그 말은 즉슨 여러분들이 앞에 마트를 가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런 시대에 걸맞는 똑같은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집 앞에 나가는데 뭐 슈퍼 가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물금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온체인 위에 올라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너도 나도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시대가 오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지갑에서 지갑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디지털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수 있겠죠. 그럼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도 좀 단기적으로 뭐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상승합니다.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다.